저때 제가 비상벨 시스템을 얘기를 했었죠. 비상벨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외부에 어디 갔는데 뭐 주차장이다 또는 그 외부의 장소에서 범죄를 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러면 거기 그러죠. 그 앱이겠죠. 휴대폰 앱에 비상벨을 딱 누르게 되면 이것이 자동으로 뭐 경찰서도 될 수, 112 전화도 될 수 있겠고요. 그쪽으로 이렇게 동영상이라도 음성이 전달되는 서비스입니다. 112에서 이제 이런 앱을 깔아주면 좋죠. 이런 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없다면 일단 사설로 할 수밖에 없고요. 사설 보안회사에서 앱을 깔아서 여기는 위치 서비스를 갖다 동의를 하면 여기는 위치 동영상 이렇게 뭐 음성 녹음을 주머니 안에서 못 꺼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딱 누르기만 하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통해서 보통 대부분 하기 때문에 휴대폰 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엔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자기가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휴대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찍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입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방법은 그 회사에서 이렇게 비상벨 그 휴대폰을 뺏겼을 때를 생각해서 삐삐 같은 거 있죠. 삐삐 같은 비상벨 딱 누르면은 근처에 자기네들이 이렇게 수신 발신할 수 있는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 뭐 빌딩 같은데 수신할 수 있는 좀 광범위 회사가 좀 큰 회사가 돼야 되겠죠. 수신할 수 있는 그런 무선 서비스 경호원들 이렇게 워키토키 이렇게 귀에다 꽂아가지고 하듯이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전파를 사용하면 멀리 가고 워키토키 방식의 제가 스마트폰을 말씀을 드렸죠. 스마트폰 안에서 이렇게 어떤 10개나 수십 개의 채널을 그 주파수를 발생을 시켜서 그걸 통해서 통신하는 스마트폰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정부에서 허가만 나면 10개라도 발생시키죠. 주파수를 그거 가지고 TV 채널처럼 운영해서 그 전파를 따라서 정보통신을 이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직접 어떤 통신, 뭐 워키토키나 경호원들 이렇게 교신하듯이 직접 거리 내에서 휴대폰끼리 직접 통신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있으면 집안에서도 가족끼리 부르거나 근처에 동네 친구나 이런 거 불러가지고 자체 통신으로 하면은 서로 그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전파입니다. 어떤 전파를 쓰는지 알 수 없고 비밀 전파 방식이죠. 기존의 이동통신에서 두 개의 묶음으로 똑 동일한 전파를 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 전파는 서로 파형이 틀린 무선 전파로서 어떤 전파를 쓰는지 알 수 없는 그렇죠. 비밀 통신 방식이 되는 주파수를 어떤 걸 쓰는지 알 수가 없죠. 군에서도 뭐 수십 개, 수백 개 또는 수천 개 무한대 이렇게 전파를 창출해내서 그걸 통해 시시각기로 바꿔가면서 통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휴대폰 앱에서 어떤 가족끼리 또는 또 친구끼리 이 앱에 들어가지고 비상벨로 누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동 녹음이 되거나 동영상이 켜져가지고 그 상황을 볼 수 있거나 이렇게 뭐 공동공간 뭐 카톡 같은데 또 이 기능 뭐 추가할 수도 있어요. 카톡이라든지 카카오톡이라든지 제 SNS 어떤 형태든 이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비상벨 눌러가지고 다음 꼭 뭐 경찰이 와주면 좋지만 경찰에 112에 자동 다른 사람이 걸어준다면 보안회사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보안회사도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112에 먼저 신고하고 출동하거나 이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그냥 다른 사람이 이 장면을 보고 대신 112에 걸어주면 자신이 112에 걸 수 없을 때가 있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을 때 그때 조용히 누르면 녹음과 더불어서 그 장면이 촬영이 되고 위치 서비스가 자신의 동의 하에서 어디 지역 또 제 방식인 좌표 방식이면 더 좋겠죠. 전 세계로 수백 조분의 수천 조분의 1로 쪼개고 가로 세로로 쪼개서 그것을 좌표를 숫자로 표시하는 거예요.
그것을 1cm 단위로 상공을 가로 세로로 쪼개갖고 동일하게 올리고 지하 또는 바다 공간 같은 1cm 단위로 쪼개서 가로 세로로 그래서 그 좌표를 표시해 숫자로 표시해서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GPS를 대신하는 어떤 차세대 위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컴퓨터 저장 공간이나 컴퓨터 저장 장치 또는 반도체 안에서도 이것을 쓸 거라고 생각. 좌표 방식으로 입출력, 정보 입출력 한다든지 저장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따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안에서도 슈퍼컴퓨터도 좌표 방식으로 움직이고 물류센터에서도 좌표 방식으로 이렇게 물류 로봇 같은 것이 이동한다. 좌표 방식으로 RFID 같은 무선 전파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물 이렇게 물건의 위치와 그 이동 계산까지 다 된다는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좌표 방식으로 해서 하면 위치가 정확하게 알죠. 근데 그 방식이 이제 위치 서비스가 되는 좌표 방식의 내비게이션, 위치 서비스가 되는 좌표 방식의 맵 지도가 같이 이렇게 자동으로 켜지면서 이쪽에 있는 장소, 특정 장소를 구체적으로 지목을 해서 비상벨을 그 사람이 이렇게 비상 상황에 처한 것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또는 그 휴대폰을 여전히 갖고 있다면 그렇죠. 그 위치 실시각으로 위치를 알 수 있죠. 또는 보안 서비스에서 해서 어떤 그렇게 비상 옛날에 보면은 문자 서비스 삐삐처럼 해갖고 누르면 그게 녹음이 되고 이것이 자신들의 자체 전파망을 통해서나 또 인터넷망을 거쳐서 할 수도 있겠죠. 그 업체가 그 근처에 이제 자신의 전파가 송신될 수 있는 무선 송실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원래는 휴대폰으로 해야 되지만 휴대폰을 뺏겼을 때 그래서 딱 단축을 누르기만 하면 동시에 녹음이 되면서 동영상까지는 좀 그래. 동영상 해도 되는데 그래도 되죠. 그런 기계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누르기만 하면 주모지역에서도 녹음이 되고 위치 서비스하다 보면서 특정 장소를 좌표 방식으로 인지를 하고 그래서 인터넷망을 거치든지 아니면 자체 통신망을 거쳐가지고 회사에 비상상황이 보고되고 또 112 신고하고 자체 이제 계약이 돼 있으면 출동까지도 가능한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카톡 같은 데에서 앱을 따로 만들어 가지고 앱 기능을 만들어서 카톡이나 유튜브나 이렇게 페이스북 이렇게 SNS 서비스에서 비상벨을 누르면은 휴대폰이겠죠. 휴대폰에 이제 페이스북 같은 유튜브 다 나오니까 비상벨을 누르면 자동 거기서 녹음과 더불어 동영상이 켜지고 그것이 실시간 방송으로 올라가든지 또는 이렇게 비상벨로 인해서 실시간 방송보다 이렇게 시간이 좀 지연되잖아요. 자동으로 그래서 이렇게 위치가 알려지면서 그 상황이 녹음이 돼가지고 휴대폰 유튜브 같은데 페이스북에서 앱을 좀 탑재를 해야 되겠죠. 특별한 앱을 그래서 비상벨 앱을 탑재를 해서 그 상황 이렇게 녹음을 듣거나 동영상을 보고 대신 112에 신고해주고 또는 그런 단톡방처럼 방이 있다면 그 장면을 보고 다른 사람이 신고를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비상벨 시스템처럼 경보음을 내주는 휴대폰 앱인데 휴대폰 프레시 기능이 있는데 경보음은 없잖아요. 그래서 경보음을 삐삐삐삐삐삐 엄청나게 내주거나 살려주세요 대신 이렇게 언어까지도 가능하거나 이렇게 비상벨 앱 112에 신고해주세요 이런 그 목소리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경보음을 내주는 휴대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휴대폰이 지금은 소리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렇게 휴대폰이 제 방식의 어떤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가 여러 개 달려 있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마을 이장님이 하나에 이렇게 마이크로 얘기를 하면 100개 또는 20개, 10개 확성기에서 동시에 울리면 소리가 크잖아요. 그래서 미니 스피커 안에 미니 스피커 구조가 여러 대, 스피커가 여러 대 있으므로 소리가 값치면 크죠. 그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이제 휴대폰 안에 탑재가 되면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리가 키워지면 경보음, 휴대폰을 통해서 경보음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단추 눌러서 경보음을 하더라도 위치가 표시되지는 않죠. 위치가 표시되지는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보음 서비스도 비상벨 시스템과 더불어 위치 서비스가 제공되고 그 상황을 112에 대신 보안회사든 아니면 단톡방에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그 상황을 대신 신고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에서나 뭐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자체적으로 또는 그것을 옆집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화선, 유선 전화망과 무선 전화망. 무선 전화망이 워키토키 방식이 또 될 수 있고요. 워키토키가 뭐 지금 현재 3km, 5km인데 제 방식에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묶음 전파. 그게 이제 어떤 전파를 썼는지 비밀 방식이죠. 비밀 통신이 될 수 있는 그 방식으로 해서 서로 이제 워키토키를 갖고 있으면 그 비상벨을 누르면 그 상황을 녹음도 되고 그래서 뭐 동영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 휴대폰처럼 만들어도 되고 그렇죠. 단추처럼 이렇게 그 무선 초인종 있죠. 무선 초인종 한 10,000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옆집에다 달면 안 됩니다. 옆집에다 이렇게 근처에 친구들이 있으면 옆집에다 달거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자기 가족이 근처에 살면 비상벨 누르면 그쪽에 상황이 전달되어서 그 집에 대해서 그렇게 CCTV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앱이 있으면은 그 CCTV 공유를 통해서 그 집안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죠. CCTV 공유 앱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 CCTV를 갖다가 뭐랄까 인터넷에서는 꼽아 놓으면은 그 CCTV의 장송이 이렇게 CCTV의 동영상 CCTV의 동영상이 곧바로 앱에 올라가서 보안회사가 해줄 수도 있지만 보안회사가 이제 그런 앱을 까셔도 되고 CCTV를 볼 수 있는 휴대폰에다 앱 깔면은 그 보면 그 인터넷망을 통해서 이게 그 CCTV를 상황을 그렇죠. 그 보안회사가 해줘. 그 예전에 SK에서 그런 서비스 나왔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좀 있었으면 좋겠네. 또 그런 거 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집의 CCTV를 상황을 공유 앱을 통해서 CCTV 공유 앱을 통해서 외부 다른 사람 보안회사 아니면 다른 단톡방에 들어오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이 대신 그것을 보고 신고해 줄 수 있는 서비스. 이것도 이제 그런 공유 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걸 또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인데 신변 안전이 더 중요해서 사생활 노출 같은 거 좀 그렇죠 감소하더라도 껐다 켰다 하면 되니까 그래서 비상벨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그 자기 집에서 이렇게 단추 비상벨을 누르면 이게 동네에 있는 몇 킬로 안에는 자기 비상벨이 전달에 대해서 비상 상황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비상벨 그런 시스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좀 신호가 경호원들 무선 통화하면 좀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되잖아요. 그거보다 좀 갖고 서로 파행이 튼 여러 개 뭐 무선 전파의 묶음이니까 이것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 이제 만드시면 자기 무선 초인종보다도 좀 거리가 길죠. 거리가 길고 동네 안에서나 이렇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회원끼리 연결이 돼가지고 누르면은 비상벨 시스템 그런 것은 이제 뭐라 그럴까 서로 간에 이렇게 챙겨주는 것인데 그게 이제 곤란하다면 그 회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휴대폰과는 별개로 휴대폰에다 앱을 비상벨 시스템을 할 수도 있고 앱을 서로 간에 연결을 통해서 비상벨을 여러 군데 동시에 이렇게 가입할 때 10명한테 전송된다 또는 한 사람한테 전송된다 뭐 몇 사람한테 전송된다 이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체적인 인터넷망을 갖춘 데는 가능하겠죠. 인터넷망을 갖춰서 이동통신망을 갖춘데 이런데 유리하겠죠. 단추를 누르면 그쪽으로 전송이 돼서 또 그 중개 기지국 통해 다른 사람 전파가 될 수 있으니까 비상벨 시스템을 인터넷 회사나 아니면 이동통신 회사에서 단추 누르면 휴대폰과는 별개로 뺏길 때가 있으니까 누르면 그 상황이 동시에 녹음이 되거나 그래서 그것을 또 영상까지 가능하면 좋고요. 적어도 녹음이 돼가지고 음성을 통해서 이렇게 전송이 되면 그 상황을 112에 대신 신고해주는 이런 서비스도 가능하겠습니다. 남의 아이도 이제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말아주시고 저한테 그렇죠 기술료도 지급하셔야 됩니다.
미국에는 지적재산권이 발달해 있는데 이 부분이 저는 매우 안전에 있어서 매우 요새 안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문제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끼리도 그냥 그 단톡방 소리가 안 나잖아요. 그죠? 근데 카톡 하면 소리 안 나고 몇 시간 동안 이렇게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가족끼리 이렇게 휴대폰이 휴대폰이 이제 휴대폰에 가족끼리 이제 가입돼 있어서 가족끼리 집안에서 누르면은 서로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 이런 호출할 수 있는 서비스구나. 소리가 좀 나게 삐삐삐 이렇게 소리 하든지 띵동 띵동 이렇게 초인종처럼 소리가 내면서 카톡방이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해도 되지만 문자로 할 수 없는 비상적인 상황에서는 음성으로 곧바로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카톡이 되고요. 카톡처럼 이제 되는 거죠. 카톡처럼 해서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동네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부르면은 이렇게 딱 비상 상황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나 이런 카톡 서비스. 초인종처럼 해서 소리가 나는 카톡 서비스. 그거는 경보음을 내는, 경보음이 삐삐삐 눌려가지고 비상 상황을 인식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음성으로 녹음을 켜놓으면 음성이 전달이 돼서 그 상황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앱입니다. 그런 것도 SNS로 가능하겠죠. SNS 서비스로 이런 것들도 가능하다. 이거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집안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안에서든 어디든 이게 지금 사내 전화처럼 사내 전화는 딱 누르면은 자체적인 유선망을 통해서 사내 전화 어디에 곧바로 연결이 되잖아요. 물론 교환원을 통해서 연결될 수도 있지만 직접 이렇게 연결할 수도 있거든요. 그냥 뭐 컵에다가 이렇게 달아놓으면, 컵에다 실 달아오면 상대방 컵에 이렇게 소리가 들려요. 그런 것처럼 유선망만 있으면 약간의 신호 증폭기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방이 건물이다 그럼 1층에서 3층까지 내려가려니 또 전화를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면 띵 누르면 그 사람 상대방의 어떤 부서, 이렇게 실내 부서다 그러면 그쪽을 호출할 수 있다든 이런 시스템입니다. 회사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유선망을 통해서 이런 것을 간단한 뭐 전화 기능일 수도 있고 전화 기능이 아닐 수도 있고 그냥 호출하면 그걸 아예 그냥 탑재해 가지고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식당 같은 데서도 쓰일 수 있고요. 식당 서비스를 해준다면 개인이 이렇게 구축하는 것보다 식당 같은데 뭐 그런 서비스를 식당에서도 필요할 수도 있고, 개인 회사에서 누르면 그쪽으로 해서 연결돼 가지고 유선망으로 될 수도 있고, 또는 무선망도 가능하겠죠. 무선망 호출 서비스 쭉 누르면 이렇게 낮춰 누르면은 음성 안에 몇 킬로 안에서는 음성이 전달이 되니까 음성망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해서 회사 내에 누구를 호출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휴대전화하고 또 틀린, 휴대전화 무음으로 해놔도 오를 때가 많고, 이렇게 부를 때 부서에 누구 있는 부를 때 직접 이렇게 딱 누르면은 그쪽으로 이렇게 무선망이든지 유선망을 거쳐가지고 호출을 할 수, 그 사람이 호출하거나 직접 대화가 가능한 이런 회사 자체 내에 무선, 유선, 통합망, 무선망으로도 되고 유선으로도 통화해도 되고, 그 사람을 또 동영상까지도 가능한 시스템은 더 좋죠. 그럼 돈이 많이 드니까 동영상도 가능하고 뭐 회사 내 전화 구축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그걸 유선으로 무선으로 구축해주는 그런 서비스. 간단하게 그냥 단추만 누르면 그 사람이 비상벨처럼 그 사람에게 특정 누구한테 전달돼서 그 사람 호출하거나 전체한테 전달이 되거나 이런 기능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식당에서도 간단히 이런 식당에서 어떤 몇 번 좌석에 몇 번 이것을 일일이 그래서 개인적으로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데 회사 서비스에 가입을 해주면 회사가 이게 무선망을 통해서 눌러주면은 그쪽 주방한테 연결되든지 연결돼갖고 이렇게 자동으로 주문을 할 수 있거나 뭐 소리치지 않고 딸랑딸랑 이렇게 종소리 외치지 않아도 좀 규모가 큰 식당 같은 데서는 가능하겠습니다. 이것도 제 아이디어입니다. 남의 아이디어 도둑질해서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 네.
만들기도 간편하고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휴대폰하고 또는 휴대폰하고 이렇게 차이에 있는 블랙박스, 아파트 이제 뭐 10몇 층인데 내려가기 곤란할 때 서로 파형이 트는 여러 개 묶음 전파로 블랙박스하고 제 휴대폰 앱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블랙박스에서 보는 영상을 내가 전송해 봐서 뭐 CCTV에서 이렇게 전송하는 제가 그 서비스도 있다가 했죠. 난그 우리 집 CCTV 이렇게 휴대폰으로 확인 가능하듯이 블랙박스에서 전송되는 것을 그래서 차에서 보고 실시간으로 차에 누가 차에 두드리고 있다. 차를 갖다가 이렇게 기스내고 있다. 뭐 차에 대해서 뭘 하고 있다. 테러를 가. 그러면 그거를 보고 동영상 찍어서 사진 동영 사진 가능. 그러니까 블랙박스가 이제 사진도 가능하고 동영상도 가능한 블랙박스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제 방식 아까 지금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얘기한 CCTV가 지금은 그냥 이렇게 동영상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CCTV 어떤 장면을 촬영 보자면 자꾸 되돌려 보기 위해서 이렇게 딱 멈추고 이게 그걸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CCTV가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CCTV 무선 카메라가 되는 거죠. 캠 카메라처럼. 그래서 이렇게 찰칵 찍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CCTV 만드시면 제 기술 블랙박스도 사진과 동영상을 동시에 촬영할 수 있도록 사진 기능 센터 가면 그 장면을 딱 찍어서 경찰서에 알릴 수 있도록 경찰서에 이렇게 휴대폰 전송하려더라도 그렇죠. 경찰서의 사이트에 그 일정 이상의 그 용량은 안 올라가요. 그래서 그런 이메일로 알려야 되는데 이렇게 짧게 사진으로 찍어서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조금 프레임을 따라 그 단위를 좀 짧게 잘라가지고 그거 보내야 될 때 이런 기능을 소프트웨어 상에서 구현이 가능한 블랙박스가 있으면 좋겠죠. 블랙박스인데 무선 카메라처럼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동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이렇게 짧게 잘라가지고 가능하다. 이런 것을 내 휴대폰으로 앱으로 연결해서 가지고 아파트 12층에 있으면 밑에 보이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차에 내 주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할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이렇게 설치하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망을 통해서 블랙박스 내 차에 있는 아파트 이렇게 지하층에 있는 내 차 내 휴대폰과 인터넷망을 통해서 될 수도 있지만 그런 서비스도 나올 수 있어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 구조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인터넷 서비스 회사나 또는 어떤 회사도 이런 거 하시면 이제 남의 기술 아이디어를 도둑질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간단한 기술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집안에 있는 홈캠도 멀리 가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별로 인터넷망을 사용해도 되고 인터넷망을 사용하지 않고 자체 통신 방식으로 워키토키 방식으로 블랙박스하고 스마트폰을 서로 이제 호환을 둬가지고 전파를 주고받을 수 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 방식의 휴대폰 서비스 자체적으로 주파수를 송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 블랙박스하고 이제 호환이 돼가지고 자체 통신망을 자체를 이제 통신을 통해서 블랙박스와 내 거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 그 전파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거나 신고를 사진을 찍거나 이게 가능하다면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으면 인터넷망을 이렇게 이용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차에 있는 블랙박스를 휴대폰으로 확인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CCTV도 가능한데 뭐 블랙박스에 안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시면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아이디어를 상업화시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하면 어떤 대기업에서나 방산기업에서 꼭 그 기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는 것도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을 갖다 아주 대량으로 제 기술이 몽땅 들어가 있는 회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저는 소송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 제 기술을 사신 분들이 나중에 그 부분을 밝혀낼 부분들이다. 저는 제 기술이니까 이제 알아보지만 뭐 개인적으로 소송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술 상한 분들이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왜 내 기술이 다 모여 있는지 참 궁금한 부분입니다. 대기업들이 탐을 낼 만한 그런 획기적인 기술들과 아이디어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엉터리 기술이나 엉터리 아이디어를 제시하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체적으로 어떤 회사가 있어가지고 보안회사는 아니더라도 보안회사도 되고 앱을 갖다가 이렇게 깔아주고 앱을 갖다 다운로드 받잖아요. 어디서든지. 그러면 그 다운로드를 받아갖고 앱에 가입하면 자동으로 비상벨을 누르면 자기 집의 상황이 자기 집의 상황이 이제 휴대폰 동영상이다. 근데 CCTV까지도 가입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주면 뭐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 인터넷망을 통해 CCTV는 그 공개가 되죠. 그래서 그 휴대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할게 휴대폰 앱을 탑재를 해놓으면 비상벨 시스템 누르면 그렇죠. 그 회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국의 이제 사람들에게 이 비상벨이 전파가 되고 그래서 뭐 또 음성이나 동영상이 자동으로 녹화되고 위치가 확인되면서 대신 신고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런 앱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휴대폰에 자동 이렇게 녹음과 동영상 기능이 켜지면서 비상 상황을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잖아요. 상대방에서 누르기만 해도 여기서 할 수 있게끔. 그렇죠. 일일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들통날 때 그때 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앱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해서 아이들 상업화 시키지 맙시다.